20세기 소년소녀 본격 90년대 연재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445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민입니다. 네, 사카린입니다. 네, 세 명이서 우리 지난주 한번 쉬었구나. 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서서 어떻게 지냈는지. 네,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지요? 네.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고 오늘은 호국보훈의 달 특집. 실제로 호국 보훈의 달이죠, 6월달이. 네. 근데 이거 올라갈 땐 7월이라는 거지만 HBO 걸작 미드 밴드 오브 브라더스와 소년소녀 2부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 명작을 보시지 않으셨다 한 분들은 쿠팡 플레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가 아마 무료로 볼 수 있지 않나? 근데 회원 이게 가입하면은? 그 쿠팡 와우 회원이 아니면 HBO 오리지널은 못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우를 가입한 사람만 볼 수 있고 와우를 가입 안 하면 뭐 이제 쿠팡 플레이 전용 프로그램 뭐 이런 까놓고 와우 한 달치 결제하고 밴드 오브 브라더스 봐도 됩니다. 그럼 뭐 사실은 네. 그래도 이득이긴 하죠. 네. 그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그리고 HBO에 많은 명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리아라던가. 네. 전쟁뽕에 취한 2주가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HBO 거죠? 맞아. 롱홈이죠, 롱. 롬. 네. 네, 롬. 스픽 허술하고 있구만. 네? 아우 나 잊고 있었다. 스픽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며칠 차죠? 저 85일째. 다음 녹음 때 오케이. 티셔츠를 받을 것인가 과연?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귀추가 주목되고요. 네, 그래서 못 받으면 진짜 재밌을 텐데. 본 얘기는 이따 하기로 네.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유튜브 채널 있지 않습니까? 네. 20세기 소년소녀 유튜브가 있습니다. 지금은 팟빵에서 들을 수가 없는 예전 20소설을 차례대로 제가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했던 거 이후로 뭐가 업로드됐는지를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많네요. 3주치니까. 추억의 옷받을 편, 자연농원 편, 짐캐리 편, 외식 편, 신발 편, 봄노래 편, 김전일 편, 안방극장 편, KBS 애니 편, 외국인 편, 음모론 편, 다이어트 편, 민머리 스타 편, 여름 컨텐츠 편, 이동통신 편, 그리고 자동차 편까지 아마 올라와 있을 예정입니다. 네. 민머리 편 있는 거 왜 이렇게 웃겨? 근데 네. 원래 하루에 2편씩 올리셨었어요? 그렇죠. 아침 7시와 저녁 7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잘못 알았네. 지금 갑자기 올린 속도도 늘리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네. 야.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하루 2번 일주일에 10개씩 10개씩.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속도면은 내년 초쯤에는 내년 한 2월인가? 동기화가 된다. 네. 그래서 이때가 2018년도 언저리 때 올랐던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했던 우리의 방송들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전일 편을 되게 좋아하는데 굉장히 급하게 읽고 와가지고 되게 네.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카린 씨가 미유키 성대모사 하는 게 천이라 어딨니? 아, 이게 아니라 그때 들어오면은 몇 번 들어도 웃겨 그거는. 그 저희의 그 크루들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도 깨발랄하지만 그때 왜 이렇게 다들 아. 활기찬 느낌이 젊었어요. 네. 아니 뭐 지금도 젊지만 여튼 그래서 재밌는 편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시간 되실 때 들어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팟빵 댓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이 많은 나님께서 한반도 역사상 가장 추웠던 날씨 1위부터 5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5위가 철원, 1위부터 4위까지가 양평입니다. 제가 양평에서 군 생활을 했었죠. 저희 부대는 기갑 수색대대였습니다. 탱크가 정말 많았죠. 프랑스 참전용사들도 저희 부대로 탱크를 타러 왔습니다. 어느 날은 탱크를 끌고 가서 시민들 앞에서 대포를 쏘는 훈련 이벤트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군수와 3종 개원, 유류가 탱크에 기름을 잘못 넣어서 예를 들면 경유 넣어야 하는데 휘발유를 넣음. 탱크가 가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어떻게? 탱크는 군안차로 질질 끌고 왔죠. 대대장 화나서 3종 개원 지휘 통제실로 부르더니 너 위로 내 밑으로 다 집합하라 그래 하셔서 그 3종 개원 위로 대대장 밑으로 지휘 통제실에 싹 다 모였는데 이야기 재밌게 포장해서 마무리 좀 잘해주세요라고. 혼났겠죠 뭘. 네. 쓰다 귀찮았나 보다. 아니 여튼 그 뒤는 뻔한 결과다 이런 거죠. 여튼 소중한 근데 추억. 이게 양평이 양구보다 춥나 보네요. 전 당연히 양구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단순히 북쪽에 있다고 추운 게 아니라 지형이나 뭐 바람 뭐 이런 것 따라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도쿄 위에 있는 사이타마가 네. 막 38도, 39도 막 제일 덥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뭔가 그냥 단순히 위치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네. 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양평이 추운 동네였구나. 그래서 강이 근처에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네. 해장국으로 유명한 데죠, 거기가. 네네. 네. 맞잖아. 근데 사실 탱크 맞잖아, 해장국. 탱크 사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좀 보고 싶긴 해요.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하게. 저도 유튜브에서밖에 본 적이 예. 없네요. 오늘 그 주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타국생활 19년님께서 총알탄 사나이 듣는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팟캐스트 좀 듣다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영화 보고 들으려고 미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즐거운 몇 시간을 네. 보내시겠네요. 이 이후로 꼭 보시고 팟캐스트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리메이크가 네네. 속편이구나. 리암 니슨 버전 총알탄 사나이가 미국에서는 8월인가 개봉 예정이고 한국은 예고편을 떴는데 개봉할지 안 할지 모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약간 각 보는 것 같아요. 네, 개봉 네. 미정? 네. 네. 할 것도 없는데. 하겠죠. 하겠지. 근데 제가 그 예고편을 보니까는 예고편만 봐서는 이게 뭐 재밌을지 웃길지는 잘 모르겠으나 레슬리 닐슨과 리암 니슨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추구하고자 하는 코미디의 방향성이 달라. 그렇죠. 리암 니슨은 귀염성이 없어.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익살스러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죠. 이 레슬리 닐슨은 할아버지인데도 되게 귀여운 면이 있었는데 리암 니슨은 그 귀염성이 없어가지고 조금 그 코미디의 질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으로 치면 노주현 아저씨한테 있는 귀여움이 한진이 아저씨한테 없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왜? 비슷하네요. 약간 노주현 주연으로 총알탄 사나이 재밌겠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여튼 기대가 되고요. 1091-8580님께서 제가 강원도에서 군생활 중 60mm였는데 60mm는 화기중대에 있지 않고 일반 소총부대의 하나의 본부소대와 같이 내무반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등병 대군장과 함께 포반을 메고 산에 올라가는데 퍼져서 훈련 끝나고 고참한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고참한테 엄청나게 갈굼당하면서 체력 훈련했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우리가 지지난 회였나요? 네네. 군대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저마다의 군대 추억들이 다 나오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할 것도 사실은 그죠? 군대 번외편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60mm 박격포는 그 포열하고 포판이 묶여 있는 포열하고 포다리가 묶여 있는 형태고 포판이 따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엄청 무거웠던 걸로. 왜냐면 궁금해서 만져본 적이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크기가 다른데 그 갖고 있는 구조는 똑같거든요. 박격포라는 게. 그래갖고 그 구조가 다르니까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해서 만져보고. 만졌다는 게 뭐 손바닥으로 이렇게 만. 아니, 그 동기가 있어가지고 구경하러 가서 만져보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귓가의 맴도도님께서 추억의 제사하면 얼마 전이긴 한데 막내 외삼촌 제사와 셋째 외삼촌 제사가 또 생각나요. 막내 외삼촌 제사 경우에는 주로 집에서 치르는데 아침부터 장 봐서 재료 다듬고 장난 없었거든요. 중간 살짝 약간 늦은 점심에 육회 비빔밥 시켜서 먹고 참여했던 게 기억에 남고요. 셋째 외삼촌 제사는 절에서 했는데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와서 하는 거였는데 우리 모녀랑 다른 친척분이 좀 헤매다 지각해 겨우 참석했는데 절에서 준비해 그런지 그런 대로 차분하게 치렀어요. 절도 여러 번 하고 끝난 후 뒤풀이는 근처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고 헤어진 기억이 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깃집에서 뒤풀이. 맞아. 저는 절도 그렇고 성당도 그렇고 언제 절하고 언제 서고 언제 앉는지가 아직도 어려워요. 가면. 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네. 네. 그 느낌, 분위기로 남들 할 때 하고 분위기로 가면 돼요. 분위기. 어떤 기준으로 섰다가 앉는 거지? 어떤 기준으로 앉아야 되지? 막 이렇게 항상 눈치를 봅니다. 그 눈치 보는 거를 한 3시간 하면 되게 피곤해지잖아요. 네네. 집에 가서 그냥 죽은 듯이 자고. 별로 한 거 없는데. 그러니까 퍼즐로 자는 거죠. 예. 눈 뜨면 아침이고 하여튼. 그래도 막상 가면 좋아요. 다. 그렇죠. 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K-세컨드라고 읽나? K-세컨드님께서 팟빵 다운로드 방식이 사라진 이후로 몇 년 정도를 못 듣고 있다가 작년 말 즈음부터 다시 정주행 중입니다. 쭉 들어보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20세기 근현대사와 소년소녀로 불러도 될 정도로 업로드 당시 시대상을 들을 수 있었고 현재 시점 2025년에 들어보면 그 시점과는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주제들도 있네요. 추억의 만능 엔터테이너였던 임창정님은 여보 세력 나야가 되어 있으시고 여보 세력 나야
네. 계엄 사태 때 듣는 추억의 패스트푸드와 소년소녀의 롯데리아 파트는 묘한 기분이 들게 만들었으며 올해의 인물로 일론 머스크를 뽑으시기도 했는데 지금도 이런저런 의미로 주목할 만한 인물인 것 같긴 합니다. 그 외에도 듣다 보면은 지금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주제들이 몇 있습니다. 전부 다 말할 순 없지만 참 흥미롭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에 본편을 녹음했다고 했는데 제가 듣는 회차는 아직 코로나를 벗어나지 못했네요. 열심히 듣고 최신 회차까지 따라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우 코로나까지 오시면 그래서 많이 오신 많이 건데. 오셨네요. 네. 이분은 아마도 저기 유튜브 쪽으로 정주행을 네. 하고 계시나 보네요. 시간을 달리고 계시군요. 네. 맞아, 저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때 그 오바마 대통령 취임했을 때 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약간 흑인을 차별하는 뉘앙스가 많은 영화라서 이제 뭐 서비스를 제한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요소가 많겠지만 당시에는 또 그 영화가 제작될 당시에는 흑인을 굉장히 대우해주는 뉘앙스로 영화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컨텐츠고 그런데도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읽히는 게 있다. 그런 식으로 그게 약간 뉴스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뭐 그 정글북 애니메이션 되게 옛날 거를 보면은 옛날 거. 그럼 그 보면은 지금 디즈니 플러스 가서 그걸 딱 키잖아요. 영화 시작할 때 이 영화는 그 당시 시대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보면 좀 불쾌할 수 있다. 하지만은 디즈니는 뭐 그 정치적 올바름을 지향한다. 지지한다. 뭐 이런 식의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그 고릴라인가 뭐 역할이 성우가 흑인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까 어떤 그런 되게 스테레오타입을 보여주는. 예민한 사람한테는 흑인이라고 약간 이러면서 화를 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때는 근데 그런 의도로 만들지 않았을 40년 건데. 전 거죠 그거. 네, 되게 네. 옛날입니다. 근데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10년 뒤에 되면 저 사람들은 2020년, 25년도에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나 봐.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렇죠. 임창정이 여보 세력 나야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그때 그 방송에서 임창정 찬양을 엄청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야 진짜 이미- 대단한 이미 사람 아니냐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임창정 네. 편에.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엔터테이너로서의 임창정과 그 인간 임창정은 저희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저는 있고. 그거보다는 그냥 이 우리가 방송하고자 하는 이 내용 자체가 그 당시를 추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다 대부분의 추억은 안 좋은 부분은 많이 컷이 되고 음. 미화된 내용을 기반으로 그냥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하다못해 저 어릴 때 유승준 좋아했는데 그걸 막 그때 난 그 오빠 멋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개의 사건인 거니까. 근데 어쨌거나 유튜브든지 팟빵이라는 형태로 과거에 했던 우리의 발언이 남는 거니까. 그렇죠. 약간 이거를- 좀 그런 마음은 있어요. 네. 근데 듣다 보면 내가 이런 얘기도 했나라는 게 솔직히 그쵸. 없진 않거든요. 옛날 거 또 들어보면 야 진짜 막말하고 살았구나 막 이런 거 많죠. 박하란 씨 막말 완전 개장렬하던데요? 나 듣다가 좀 깜짝 몇 개 놀란 게 있는데 진짜 너 대단하더라. 이거 괜찮은 거 맞을까? 이거 남겨도 되는 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예. 어느 날 분석행위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느 날 분석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유명해지면 안 돼. 네. 여튼 감사합니다. 파다다당님께서 저도 민님처럼 할아버지가 작은 집이어서 어렸을 때는 집에서 제사를 안 지내고 명절 때마다 서울에 있는 큰 집에 가서 제사 차례 지내고 왔었죠. 평일에는 할아버지 혼자 서울 올라가시고요. 어린 마음에 서울 구경한다는 재미도 있었고 평소에 못 보던 제사 음식 먹는 것도 좋았는데 특히 두꺼운 고기 산적, 꼬치 말고가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큰 집은 안 가고 저희 집에서 따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산적은 역시 맛이 추릅이라고 감사합니다. 네. 그 여기까지 읽어야겠네요. 이분이 계속 저희 집도 제사상에 머리 달린 삶은 닭 올리는데 마트에는 안 파니 어머니가 재래시장 가셔서 닭 잡아주는 집에서 잡아오십니다. 비주얼은 좀 그래도 토종닭이라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지방 안 쓰고 사진 올려놓고 제사 지내고 있어요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음. 그 저희 겨울에 그 떡국 올리는 그 차례 지내면 그 고기가 식잖아요. 네. 한적 고기를 엄마가 잘게 썰어주면 그 떡국 국물에 담갔다 먹었던 생각나요. 아 맛있지. 네. 아 맛있. 약간 꾸미처럼. 네. 떡국 맛있는. 또 먹는 얘기. 뭔 들려? 또 먹는 얘기. 맛이 다 방금 있죠. 소금빵 먹었으면서. 2개나. 맛있더라. 2개째 먹는 건 못 봤는데 글쎄 먹었구나. 저희가 3명인데 소금빵을 4개를 구웠거든요. 어. 자연스럽게 아무도 안 먹길래 제가 먹었죠. 그쵸.
사람이 셋이고 빵이 4개면 누가 2개를 먹겠어요. 그러네요. 민 씨가 먹겠죠. 그러네요. 자연스러운 흐름. 저 그 근황으로 최근 이제 근황 얘기하죠. 근황 얘기 좀 네네. 할까요? 네, 네네. 저 한 주 시간이 남아가지고 패스 오브 엑자일 1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 꼭 쇼 형님이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다고 아니, 한 나도 그게- 하고 싶었는데 요즘에 시간이 네, 없어서 바쁘시죠. 네. 꼭 다음 시즌 열리고 나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주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공부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끝이야 너는 이 얘기가? 그거 말고 데스 스트레이닝 2를 샀습니다. 오늘 이제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좀 해보려고 그게 합니다. 어저께인가 나왔죠? 그저께인가? 예, 그리고 게이밍 모니터를 새로 샀는데 이게 제가 매년마다 이제 LG전자에서 울트라 기어 새 모델을 발표하거든요, 거의. 네. 근데 OLED 다음 세대가 오길 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뭐 다음 세대 되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 나온 거예요. 나오자마자 바로 샀거든요, 거의. 그랬는데 사서 집에다 들어놓고 이제 세팅해서 이제 뭐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막 그랬는데 LG전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 고객님 혹시 구매하신 모니터의 사용에 문제는 없으신가요? 근데 제가 이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가전제품을 샀는데 갑자기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온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뜻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왜요? 제 모니터에 혹시 문제가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고객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없는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라고 하니까 이게 그 제품 라인이 프리미엄 제품이라서 이게 되게 좋은 제품을 구매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 상담을 해드릴 테니 그거 알려주세요. 뭐 이런 류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신제품이기 때문에 맞아요. 뭔가 뭐 혹시라도 의견을 얻으려고 한 거구나.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 전화가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내 제품에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날 속이려고 라는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예, 물론 그런 건 아니었고요. 예. 저는 자랑할 게 있습니다. 네, 하세요. 아시겠지만 공립 수영장의 피켓팅에 대해서 널리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보통 기존 회원을 우선으로 접수해주고 신규 회원은 그 충원을 하는 형태잖아요. 그 피켓팅에 성공했습니다. 오, 신규 회원 자리에. 네. 그걸 아침 7시부터 접수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럼 너가 가서 접수해야 되는 거야? 아니요.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하는데 정말 콘서트 티켓 사는 것처럼. 전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카리 씨 혼자 다니는 거예요? 네. 와, 되게 가혹하다. 가혹하죠. 맞아요. 가혹해요. 아니, 운동할 열정이 있는 사람이 떨어지고 근데- 너도 열정 있겠지만. 아니 그게 민 씨가 가려는 시간대는 심지어 정원이 50명인데 48명이 충원되어 있는 상태고 2명의 자리를 노려야 우와. 되는 상황이었고 저는 12명의 여유가 있었어요. 아. 12명도 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 딸깍하는 순간에 좀 영향을 덜 받는 그래서 월수금을 하려고 했는데 되는 걸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화목을 했습니다. 된 게 어디냐라는 마음으로 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진짜로 그거는 진짜 자랑할 만한 일이 네. 많네요. 이제 저는 가지 않더라도 돈을 계속 내는 아, 여기서 밀려나면 신규로는 나는 다시 이거 하기 그냥 어렵겠다. 가야 된다라고 하면 될 거를 가지 않아도 돈을 내야 된다라고 가면 되잖아 그냥. 아니 가죠. 가는데 약간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수영장과 헬스장은 가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죠. 응. 아니 그리고 저번에도 끊어놓은 거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다 갔어요 수영. 오. 네. 역시 역시 훌륭해. 역시 제가 일주일에 몇 번? 2번 갑니다. 두 번. 네. 그래서 저의 장점은 5년을 해도 못하는 거지만 잘 간다는 거죠. 잘 간다. 저번에 말씀 먼저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요가를 한 5, 6년을 다녔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녁 시간에 가다가 어느 날 좀 오전에 시간이 돼서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오전반 이렇게 그 잘하시는 회원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를 이렇게 눈여겨 보시더니 어머 세대에겐 요가 처음 하나 봐. 유난히 힘들어하네. 몇 년 했죠? 6년 차입니다. 그때 뭐래요? 아니 그 얘기 안 했죠. 아 예. 왜 얘기 안 했어? 안녕히 가세요. 얘기하지. 민 씨가 심어놓은 뭐 몰카 이런 거 아니야? 제가 아주머니 한 명 고용해가지고. 그 집에 오는데 나는 6년 동안 뭘 했나라는 생각과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갔는데 막 이런 자괴감. 갈 때마다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게 그 말을 듣는데 6년이나 했는데. 뭐 어머 새로 왔나 봐 유난히 힘들어하네 그 말투에서 민망했겠다 나 같으면. 6년이면 돈이 얼마야. 한 달에 한 달에 6만 원씩만 해도 얼만데. 그러니까 제가 못해요. 500만 원이 500만 원. 근데
어쨌든 처음 그 6년 전에 갔던 날보단 잘하지 않을까? 그래야죠. 요가는 이제 내적인 그런, 건강이 네, 중요하다. 내면의 평화. 내면의 평화니까. 되게 위해 주시네요. 장난 아니다 아니, 진짜. 라고 받아쳤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한 네. 거죠. 그 아주머니한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그랬는데 이렇게 집에 오면서 이렇게 많은 번뇌에 휩싸였습니다. 번네. 네. 요가를 더 해야겠네요. 네. 요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월 1일부터 갑니다. 7월부터. 네. 제가 좀 요즘에 이런저런 일로 못 하다가 다시 운동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영과 요가, 네. 필라테스도. 필라테스까지? 네. 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체중은 줄지 않습니다. 안 먹어야 돼요. 체중보다는 뭐 그냥 통증 관리에 가까운 것 같아요. 건강을 유지한다. 네.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한 게 아닐까요? 안 죽으려고 합니다. 안 죽으려고. 네. 네. 근데 그런 거 그렇게 해도 뭐 건강이 뭐 엄청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네. 저는요, 뭐 제 얘기는 아니고 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하는 다른 팟캐스트 주말의 영화 녹음을 하고 그 같이 하는 투로님 있지 않습니까? 네. 투로님의 그 가게 아시죠? 네네. 만화 굿즈 네. 이전을 했습니다. 어디로요? 네. 그 전에 저희 갔었잖아요, 같이. 네. 거기는 네. 조금 이제 외진 곳이었는데 완전 역세권. 어느 역? 노원역 잠깐만요. 그 동네를 4호선, 7호선 환승역. 네, 노원역 10번 출구 나오면은 바로 있는 우와. 10번 출구 나서 자빠지면 코 닿는 거리에 만화 굿즈가 이전을 해가지고 또 가야겠네 한번. 네, 저는 가가지고 제일 복권 몇 개 뽑고 이러고 왔습니다. 우리도 즐거운- 가자. 노원역 10번 출구? 네, 10번 출구 바로 앞에 있어요. 네. 만화 굿즈 카카오맵에 만화 굿즈 검색하니까는 글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거 들으시는 분들, 애니 굿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노원 쪽 가시는 분들, 초역세권으로 이전을 했으니까 놀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더라고요. 나름 약간 강북 지역의 메인 그러니까, 상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장사 잘 되겠네. 2층에 있어요. 주로 형 더 부자 되겠네요. 상가 건물 2층에 있습니다. 네. 부자 돼서 꼭 맛있는 거 많이 샀으면 좋겠다. 부자 돼서. 왜? 아니, 너 같은 애들을 평생 소원이 누룽지라 그러는 거야. 뭐 대단한 걸 바라진 않아요. 원래 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은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더 잘 돼가지고 투로님 지금도 일본 되게 자주 가시지만은 더 잘 돼서 일본도 더 일본에서- 자주 가시고 그리고 더 잘 되면은 직원 두고 자기도 조금 여유롭게. 몸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은 뭐 입소소 나와서 그때 못다한 애니메이션 얘기도 할 수 있고 좋네요. 하잖아요. 영화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죠? 닥터우와 소년소녀 같은 거 해야 되네. 아, 스타워즈 먼저 하자. 스타워즈? 사이버 포뮬러 같은 거 해야 돼. 신세기 사이버 포뮬러. 여튼 그래서 네. 근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추억의 미드죠. 밴드 오브 브라더스와 소년 소녀 2부작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주 짧게 설명하면은 미 육군 제101 공수사단 506연대 소속 이지중대의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부터 그 히틀러의 요새였던 독수리 둥지를 탈환하기까지의 전쟁과 전우애와 인간 드라마를 다룬 10부작 HBO 명작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쿠팡 플레이에 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게 육군 쪽이다 보니까는 제가 육군 쪽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저보다는 민 씨가 뭔가 얘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뭐 사실 뭐 저도 뭐 이런 거 엄청 잘 아는 건 아니고 이거 방영 당시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드라마를 한다. 그렇죠. 이게 2001년도 드라마인데 네네. 이때부터 3년 전에 98년도에 라이언 1번 구하기가 나왔었죠. 스필버그 감독 톰 행크스 주연 맞습니다. 해가지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되게 처참하게. 나오는, 그렇죠. 그때 저희 다루기도 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의 감독 주연 콤비가 다시? 새로 전쟁 드라마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완전 이제 엄청 기대를 많이 받았었고 거기다가 이 공수부대에 대한 어떤 그 드라마라던가 이런 게 몇 번 있었는데 제대로 막 돈을 많이 들여서 돈을 HBO에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돈을 대단하게 들이는 거니까 다들 엄청 기대를 했었고 언제 봤어요? 이거 고등학교 때 봤습니다. 뭘로 봤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게 블루레이 CD 같은 걸 팔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2004년? 5년 이쯤 좀 된 것 있었겠네, 같은데. 그러면은. 예, 그래서 그 블루레이 CD로 그때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봤던 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저는요
잘은 기억 안 나는데 아마도 불법 이런 걸로 봤던 것 같아요. 이게 HBO라 가지고 바로 우리나라에 방영이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후에 뭐 MBC 이런 데서 하긴 했지만은 그 당시는 또 약간 법이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그 당시 21세기 초에 죄다 막 소리바다 이런 거에서 다운받고 이런 시절이었잖아요. 저는 대학생 때 그때도 누워 있었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전 세계 히트를 하고 약간 전쟁 영화, 전쟁 드라마가 붐인 시기였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런데 그 OCN 같은 데서 이거를 계속 날 잡아서 계속 해주는 거 있잖아요. 아, 그렇지. OCN에서 했던 기억이 난다. 네, 계속. 뭐 EBS에서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연속으로 몰아보기 뭐 이런 그런 특집들을 많이 했는데 오다 가다 보는데 아시겠지만 그런 케이블 방송이 중간에 광고를 엄청 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흐름 깨져서 오늘 뭐 보다가 말고 뭐 이런 드라마가 있대라는 것만 알았지 이렇게 진지하게 오래 다 본 건 전 처음입니다. 원래 사카리 씨 별로 전쟁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그렇죠. 사람도 많이 죽고 네. 이러니까. 아니 저는 이게 전쟁 영화라는 그 장르가 너무 사람의 마음을 좀 괴롭게 하는 게 저는 여운이 너무 심해서 별로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드라마가 사실은 여성향 드라마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네. 사실 굉장한 땀내 나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상을 먼저 얘기해도 되죠. 네네. 근데 이 드라마 새로 보고 느낀 거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극단적으로 몰아서 사람을 막 이렇게 뒤흔들 수 있는 소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건조한 톤을 유지하는 게 이 드라마의 미덕 같습니다. 담담하게. 네. 내가 다른 영화에서 봤던 미군들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의외로 소리는 안 Let's 들려. move, 화이도 이까미 그 있잖아요. 군가도 막 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런 거 할 것 같고. 헤이요 막 이런 거 하고 막 계속 탁자 계속 치고 막 쾅쾅쾅쾅 막 그래서 이런 가족 거니까. 얘기하다가 울고 막 이렇게 전후 엄마 막 이런 거 막 하고 막 이 전쟁이 끝나면은 그녀와 결혼할 거야. 나 팀에게 돌아가기로 약속했어 막 이러고 막 그녀가 헤어지자고 해막 이런. 그러니까 클리셰가 많잖아요 전쟁에.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제거하고 그렇죠. 담백하게 끌고 갔다는 점이 되게 매력적인 드라마였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 당시 고등학교 때 저도 이게 친구가 CD로 넣어서 틀어준 거라 기억은 잘 안 나고 저도 불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랬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친구 집에서 봤는데 친구네 집이 되게 부잣집 친구가 있었는데 사운드가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다 같이 이거를 친구들 모여서 봤었고 그 기본적으로 전쟁 영화를 저는 되게 좋아하고 이미 뭐 군대 가기 전에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일단은 막 뭐가 많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그 일단은 적이 명확해. 저놈들 나쁜 놈들. 그리고 낫지, 이미 낫지. 학교에서 대충 세계사 배웠는데 또 학교에서는 이제 2차 세계대전사 같은 건 잘 자세하게 설명 안 해주잖아요. 그쵸. 뭐 어디 군가 어디 군이 뭐 해서 되게 건조하게 어. 승리했다. 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뭐 유효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근데 이제 한 번쯤 꼭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전쟁사 빠가 있습니다. 너네 잠 안 오지? 근데 갑자기 이제 막 근데 저희 예전에 선생님 중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셔서 그 얘기를 한번 대충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왜 2차 세계대전이 어떤 형태가 됐고 뭐 어디가 어떻게 얘기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처칠 얘기랑 그다음에 뭐 아이젠하워나 뭐 이런 얘기를 너무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잠 안 오면 다큐멘터리로 막 이런 거 좀 보고 이랬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대부분의 그런 다큐멘터리들은 사실은 사실에 입각해서 되게 개인들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당시 기록들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보여주는데 이게 약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려면 결국에 누군가 주인공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그렇죠. 있는데 그건 또 영화로 보면 사실 너무 좀 뻔하잖아요. 너무 드라마. 네, 그럼 아이 뭐 다 살겠지 뭐 이런 건데 이게 약간 사실 드라마 내에서 죽는 사람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담담하게 쭉 가는 게 좋았어요. 음. 특히 첫 화에 그 되게 친숙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첫 화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네. 첫 화에 로스가 나오잖아요. 프렌즈 로스. 네. 근데 네. 저도 보고 내가 하는 로스인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소블. 지휘관인가요? 네, 지휘관이라고 하나? 대위. 중대장. 중대장. 예, 근데 중대장인데 살짝 띨빵한. 예, 그죠. 중대장. 근데 이상하게 군기는 잡는. 그게 약간 근데 이게 너무 정말 인간이 똑같은 게 전형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소위 중위 대위는 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네. 나와서 군사 관련된 학교에서
전역 거기서 졸업을 해서 임관을 하는 형태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병사나 사관은 그냥 일반인에서 징집을 해서 올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되게 어떤 엘리트적인 자부심 같은 게 있기 쉽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병사들은 뭐 일반 학과를 나오거나 아니면 대학도 안 나오거나 심지어는 뭐 고등학교도 안 나온 친구들도 그냥 몇 가지 군사훈련만 한두 달 정도 받으면 바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실제로 엘리트죠. 교육의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꼭 겁쟁이들이 있어요. 아, 그 로스. 예, 이거 사실 되게 전형적인 캐릭터인 거죠. 그리고 그 로스 아저씨가 약간 눈망울이 이게 선하잖아. 사실은 너무 전쟁할 얼굴이 아니야. 아니 그런 건 항상 촉촉해. 그 잘못 많이 한 강아지 얼굴이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항상 표정이 프렌즈 오프닝 할 때 오프닝에서 네네네. 그 있잖아 분수대에서 물 빠져가지고 다 젖어가지고 I'll be there for you 쟁제르르릉 아무튼 근데 그분이 그냥 FM대로 군기만 잡는 거면 야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나쁜 점은 지도를 못 읽는다는 것과 그다음에 국도법을 못하고 자기보다 좀 능력 있는 사람을 불법으로라도 어떻게 좀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그런 행동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군대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하사들이 나 이 사람이랑 그 작전 투입되면 죽을 것 같다고 다 불복종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일 질이 나쁜 거는 그 쓸데없는 거로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무슨 여기에 먼지가 있네. 너 옷에 얼룩 있어서 뭐. 휴가 취소 뭐 이런. 근데 그거는 저 군대 있을 때도 흔히 있었던 그런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걸로 트집 잡는 거. 사실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얕보지 마라 정도면 뭐 그럴 수도 있는 수 정도라고 있다.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사실 뭐 군대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죠. 뭐 너 출근 똑바로 해라라던가 너 사람들한테 인사 잘해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쫑크를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나게 약간 누가 봐도 잘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억지로 뭐 계급이나 어떤 권위적인 것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렇지. 그 태도 같은 게 보이는 순간 사실 좀 그 급 떨어져 보이는. 그러니까 예. 그 홍상수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그렇지. 그런 건데 어떤 남자가 자기보다 조금 인정을 받아. 자기 나보다 이렇게 이게 키가 컸나? 키가 작았었나? 막 이런 뭐 어떤 뉘앙스인지 아실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재수없어. 씨.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유머 감각이 있었던 게 이 사람이 지도를 못 읽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농장에 철조망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쪽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 나머지 병사들이 그 장군님 성대모사처럼 해가지고 너 철조망 끊고 가 막 이런 그런 Hey, sober, what are you doing now? 그런 과정에서 Yes, sir. 동네 옛날에 왕년에 군인이었던 것 같은 그 할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이렇게 피해주고 저렇게 피해주고 하다가 사실상 너네 적군이 쟤야 이러니까 여기 저희 주인공이 그래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실상 너는 적군이 쟤야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거 씩 웃으면서 지나가는 가는데 거죠.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뒷신이 이제 그 빠져나간 소들 다 밀어 넣고 있죠. 네, 그거 보면서 이 드라마가 이렇게 가끔은 숨쉴 구멍을 주겠구나라는 그런 안도하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전이잖아요. 기대기 전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아무도 죽기 전이었고 그땐 모르는 거죠. 네. 며칠 뒤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은. 근데 반대로는 이제 그 신데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주말에 외출 외박 금지시키고 네. 막 달리기 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 전후회가 결속이 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훈련 장면에서 그 5km짜리 산을 올라갔다가 네, 맞아요. 다시 내려오고. 내려오는 뛰어서 내려오는 좀 그런 게 보면 그리고 공공의 적 하나 있으면 일치단결이 좀 더 쉽죠. 아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래서 그게 그나마 그분들이 조금 더 단결될 수 있었던 건 소블이 확실하게 나쁜 사람이고 대신에 윈터스 중이가 되게 확실하게 좋은 사람. 이 두 가지가 같이 좀 그러니까 작용해서 이 드라마가 사실은 주인공은 따로 없지만은 그나마 중심이 되는 인물이 그 윈터스라는 아저씨잖아요. 팔자주름 되게 세신 분.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근데 그분이 계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마 처음에는 소위 아니면 중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왜냐- 그분이 네. 소볼보다 미친 거죠. 네, 네.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대위가 중대장,
소위나 중위가 아마 소위가 처음으로 임관하면 소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하를 하면서 연공 서열에 따라서 중위가 되는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몰라. 예. 근데 육군을 안 나가지고. 중위끼리 모여 있으면 그 중에서 이제 누군가 중대장이 되면서 대위가 되는 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책하고 계급이 대충 비슷하게 가는데 근데 이 드라마 마지막쯤에는 윈터스가 더 높인 거죠. 윈터스가 소령이 되죠. 그 중간에 ip사기잖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ip사기가 소령의 마크가 ip사기처럼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은어로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걸 한다라는 건 이제 그 중대를 거느리는 대대가 그러니까 소대가 모이면 중대, 중대가 모이면 대대, 대대가 모이면 연대, 연대가 모이면 사단 뭐 이런 구조예요. 네, 그건 압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이 드라마 특징이 한 회마다 소제목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첫 회 소제목이 커레이더라고요. 커레이 근데 그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혼자 견디다, 홀로 서 있다 이런 뜻이라고 다. 그리스인가 뭐 그때 아니 그거 그 무슨 체코였나 뭐. 아니야. 아메리카 원주민 말이라고. 아. 커리 그래서 그거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다 자기만의 짐이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게 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항공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는 에어크래프트들이 예를 들면 그 비행선 같은 게 날아다니는 거 이런 걸 보는데 비행선이 되게 느리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자동차 엔진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비행기가 이제 막 국가를 넘어선다가 대륙이 이동이 가능하고 이걸 전쟁에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군수를 움직이는 게 시작이었는데 이제 여기에 사람을 태워서 하늘에서 사람을 떨어뜨리겠다는 미친 생각을 누군가가 공수부대. 그게 바로 공수부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공수부대 모집을 보면 막 무슨 글이 있잖아요. 모집 글을 보면 막 용기 있는 자여 오라 뭐 약간 이런 식의 도전적인 왜냐면 사실은 미친 짓이잖아요. 적진 한복판에 하늘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싸운다는 게 결국에는 사실 그 전에 전쟁은 대부분 어떤 진영 싸움이어가지고 하나의 그 선을 만들고 선을 밀고 당기는 게임이었다면 거기다 그냥 사람을 보내버리는. 이 드라마가 처음 시작할 때마다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맞아요. 참전용사들의 인터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그러잖아요. 공수부대는 다른 부대보다 주당 $50를 더 줘가지고 맞아요. 들어갔다. 그러니까 더 가난하고 어. 더 힘든 사람들이 갔을 확률이 더 높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저희 친척분의 공수부대 하다가 훈련 중에 손가락이 낙하산 같은 거에 걸려서 어우. 그렇죠. 손가락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신데 접합수술이 발달이 잘 돼 있어서 사실 요즘에 다 손가락 끊어져도 연결되거든요. 근데 손가락을 찾을 수가 없어서 손가락이 없는 채로 살고 계신데 그래도 그런 훈련하다가 이렇게 퇴역을 하면은 가산점 같은 걸 받아서 이렇게 공무원 뭐 이런 거 쓰는데 점수를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그 공수부대는 그 당시에 그 한국은 지원도 지원이지만 뽑혀야 할 수 있는 체력이나 이런저런 조건을 보고 그래서 갔는데 그땐 되게 거기 뽑혔다는 게 되게 명예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첫화 내용은 그런 어떤 소설 아래서도 전우회를 다지고 그 디데이까지 계속 뭐 연습도 여기서 하고. 디데이라는 거는 노르망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대기하는 시간들이 되게 기니까 막 영화도 보고 사실 인문 소개가 대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첫 편에 있더니 이러고 끝이야 싶을 정도로 이렇게 스토리가 막 뭐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게 인물들의 성격을 비행기를 타면서 끝나잖아요. 네. 그게 부다다다다 하면서 네. 시작하죠.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2화 처음 시작했을 때 눈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멀미 나는 느낌? 제가 전쟁 영화 이래서 내가 싫어했구나. 그래서 이거는 전쟁 영화라기보다는 전쟁이죠, 완전히. 네. 응. 파칭파칭. 그러니까 눈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화면 흔들리는 거 되게 막 큰 적극적으로. 화면으로 보여주니까 현자일들을. 뭐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봤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실제 그때 공수부대들이 뭐 처음 하는 거니까 실전은 그쵸. 떨어지면서 뭔가 그 자기 소지품 같은 거 다 떨어뜨리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다리 가방 레그백 다 떨어지고. 안타까운 얘기죠. 그리고 많이 죽었겠죠. 그리고 딱 그때 하늘에서는 공수부대가 떨어질 때 바닷가 어딘가에서는 톰 행크스가 열심히 싸우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 그날? 그날. 톰 행크스가 보던 그 비행기? 그리고 떨어지면 그때 떨어지는 날도 계속 안개 껴서 오늘 안 돼. 바람 불어서 안 돼. 그래서 그 디데이를 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처럼 나와요.
왜냐면 처음 해보고 비행기에서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근데 왜냐면 어느 정도 고도를 낮춰서 떨어뜨려 줄 거냐. 그렇지. 뭐 이런 게 그리고 있으니까. 막 기습 받아가지고 예정보다 빨리 떨어뜨려가지고 막 빠져 죽고. 그 개주. 2화에서는 그 비행기의 그 프로펠러 돌아가는 부분에 불나서 그걸 아. 직접 발견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록 그린 라이트 계속 이러는데 초록 불이 안 떨어진다 막 그러는데 갑자기 불이 난 걸 보더니 그냥 불 누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그런 오락 영화 같은 데서는 총 맞으면 막 악 하면서 죽는데 이걸 보면은 그냥 총 맞으면은 아무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죽어요. 그쵸, 그냥. 그쵸. 예, 네. 그게 굉장히 부시부시까지. 오히려 좀 무섭고 리얼하다고 할까요. 네. 그냥 그- 죽는 거야 총 맞으면. 막 갑자기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제서야 막 겁먹고 막 이런 부분도 묘사가 엄청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막 근데 계속 세심하게 보잖아요. 너 괜찮아? 뭐 그러니까 잠깐 생각 좀 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잠깐의 시간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멀미약 먹이고. 예, 되게 배려심이 엄청. 근데 전 떨어졌는데 저 무전병인데 통신증표 다 잃어버렸어요. 혼날 것 같아요. 막 그러고 애기가 막 그러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마. 일단 가자. 살았으면 된 거야. 막 이러면서. 총은 있어? 총도 없는데요. 괜찮아. 대체 독일 뭐가 있는 거야 너한테. 그러면서 독일놈한테 뺏으면 독일놈한테 뺏으면 돼요. 괜찮아, 루거. 그놈의 루거 씨. 나 어렸을 때 루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도 좋아했어. 예, 뭔가 로망이 있나 봐 뭔가. 디자인이 멋있어서 그래요. 디자인이 멋있어. 진짜 어린이들, 이렇게 남자들 혹하게 하는 뭔가 힘이 있는 것 뭔가 같아. 그 알쌍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고가 주는. 예. 네. 그리고 그래가지고 여기 등장인물 중에 보조 낙하산을 안 버리고 갖고 다니는 애가 나오잖아요. 그쵸, 웨딩드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다 실크여가지고 이걸로 내 여자친구의 웨딩드레스를 만들 거야. 네. 로망이야. 로망이야. 그리고 그 와중에 지명도 익숙하진 않은 이탈리아 어딘가에서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갑자기 알게 되죠. 알게 네네. 됐는데 이거를 이 친구한테 알려주는 게 도움이 될까 안 알려주는 게 도움이 될까 그 군인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자연스럽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전사자 소식이 있는 군복을 이렇게 일부러 바꿔 입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네. 디테일하죠. 디테일하게 하고 그런데 보통의 영화라면 그 사건 때문에 폭주한 그 사람이 막 독일군을 막 엄청나게 죽인다거나 람보처럼. 막 감정을 조절을 못하는 영화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쪽으로 끌고 가도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갈 수 근데 있죠,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제한하는 게 그렇죠. 되게 멋있었다. 네. 사실 막 그런 일반적인 액션 영화스러운 영웅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마음속에 사연 하나 없는 사람 없고 다 이렇게 그런 거야. 네, 3,000원쯤은 다 있죠. 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 군인이 뭔가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긴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짜 그 낙하산 타고 떨어지면 진짜 깝깝할 것 같아요. 그렇긴 여기가 하겠죠. 어딘지도 그러니까 모르고. GPS도 없었는데. 근데 딱 그 현재 위치를 찾으려고 윈터스 대위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위 있나? 라고 하는데 우위를 탁 덮어주잖아요. 불빛 나갈까 봐. 불빛이 나가면은 이제 사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엄격하면서도 일도 잘하고 사람들을 잘 보는 그런 게 디테일하게 아주 좋았어요. 윈터스요? 네, 윈터스. 그러면서도 융통성 있게 괜찮아 해주고 그렇지. 내가 얘기 잘해줄게. 그래갖고 이제 떨어졌을 때 사실은 원래 뭐 소대나 뭐 중대별로 각자 모여야 되는 집결지가 있는데 그 집결지 위치로 모이기로 했는데 비행기가 가다가 마구잡이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막 온데 갈 데 없는 뭐 너 어디 중대에 아니야? 너 어디 뭐 소대에 아니야? 너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 저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 그럼 일단 모여 해서 이게 막 그래서 철길을 따라 걷죠. 맞아요. 걷다 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섬광 뭐 그거 하고 뭐 천둥 섬광 뭐 이런 거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암고. 이제 근데 암고 막 몇 놈 막 틀리고 막 네가 섬광이고 내가 천둥이지 바보야. 엄청 말을 막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근데 이게 왜 예를 들면은 뭔가 어떤 우스워 보이니까 이런 걸 내보내지 말아달라라는 요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이 그랬으니까 이거는 말이 안 굉장히 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당연히 처음으로 그런 일이 그렇죠. 있으면은 네. 근데 좀 재밌는 건 이 영화 내내 암구호는 그걸로 통일입니다. 천둥 섬광. 섬광. 네, 마치 그 한국에서도 이런 교육할 때 뭐 화랑 담배 하는 것처럼
그걸로 일부러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엄고도 패턴이란 게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누군가가 알려지지 않거나 아니면 외부에 보일 때는 이렇게 나가는 걸로 내부에서 정리했거나 그래서 그것만 보여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다시 보니까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설계를 따라가면서 어쨌건 조금씩 모이는데 네.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은 수의 그 대원들이 잃었다는 거를 깨닫죠. 근데 이게 단지 뭐 비단 이지중대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 대대에서 투하됐던 것 중에 특정한 비행기는 아예 중대째로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계속 물어보잖아요. 누구 중대 사람 봤어? 그러니까 다른 곳은 다 조금씩이라도 있는데 없어가지고 막 그런 게 나오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윈터스가 이끄는 게 이지중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지라는 게 알파벳 이중대라 가지고 이지중대인 거죠. 맞아요. 알파, 베타, 찰리, 델타. 원래 지금은 에코인데 네. 그때는 이지로 불렀다고 그리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옆중대 중에 도구중대라고 나오는데 그건 D인 건가요? 맞아요. 그게 그 알파벳 표기 방법이 2차 세계대전 이전 이후로 바뀌었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 도그 폭스 막 도구중대라고 나와요. 네. 네. 그 스피어스가 도구중대에 네, 있었다 뭐 이런 맞습니다. 식의 네. 나오죠. 스피어스가 도구중대의 그 소대장이었나 막 그럴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제일 무섭게 생긴 아저씨. 잘생긴 아저씨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집결지에 모이게 됐고 이제 네. 모이게 된 다음부터는 이제 작전을 수행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쵸. 근데 이때부터 이제 사상자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전쟁이 이제 되면서 근데 저는 이제 그 독일군이 한 명 죽은 걸 길에서 발견하는 신이 나와요. 3화쯤에. 근데 그 독일군 포켓에 3화로 바로 넘어가는 거니? 에델바이스 꽃이 꽂혀 있는 걸 보고 네. 이게 해발 몇 미터 이상에서만 피는 꽃이기 때문에 거기서 훈련받았다는 증거라서 얘는 최정예 군인일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긴장해야 된다. 이런 애들이 기대에 있는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아까도 눈빛 얘기를 했지만 눈알이 유난히 크고 촉촉한 네, 근데 블라이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네, 블라이스 얘기를 하시고 블라이스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하면 되지 뭐. 예, 그러니까 2화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몇 명 없는데 무리해서 포 부시고 오라고 하는 전투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제가 군대에 갔을 때도 그 부분을 다시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때의 그 전투 그게 교범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FM적으로 잘한 그 맵이 실제로 아직도 남아 있고 이때 몇 명이 어디에 가서 뭘 사격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뭐 은폐 원폐와 예를 들면 순식간에 빨리 습격을 하게 되면은 참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 도망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은 수로도 많은 사람들하고 상대할 수 있는 좋은 교범이다. 그리고 거의 부상자나 사상자가 없는 거기 그거 다시 보면 엉덩이에 총 맞은 사람 한 명 나오거든요. 뽀빠이 구멍이 4개 뚫렸다고. 근데 네.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엉덩이에 총을 맞는 게 그나마 살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어, 네. 그래가지고 네. 엉덩이에 맞는 걸 그거를 되게 운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 맞을 거면 되게 여러 명이 엉덩이에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그만큼 빨리 뛰고 아. 뭐 아마 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순식간에 그 독일군들이 되게 전열을 되게 넓게 발랐는데 거기를 소규모의 인원으로 팍팍팍 포인트마다 잡아가지고 무너뜨려가지고 거기가 그 원래 접수를 포대들이 하죠. 다 부서져가지고 네. 이제 진격할 수 있게 되는 원인이 되는. 그래갖고 그 마지막에 막 전체한테 수은 그 줬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매번 그 이후에도 왜 이 쇼를 보면은 전쟁 이후에 그 기록을 막 보내잖아요. 그 기록상으로 봤을 때 가장 잘한 사람을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매번 이렇게 장군이 지정해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점수가 특정 점수가 높으면은 이제 뭐 그 전역 이후의 삶의 뭐 블라블라. 뭐 그러면은 이런. 그 민씨 군대 있을 때 그걸 교범으로 보여줬다는 거는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뭐 실제 그 작전 때문에 보여준 건 아니고 이만큼 평소에 훈련을 열심히 해야 그 훈련대로 할 수 있다. 훈련대로 하면 잘 되니까 우리 훈련 잘하자 뭐 이런 식의 훈련은 정신교육용으로. 실전처럼, 실전은 맞습니다. 훈련처럼. 그 정신교육용 우왕좌왕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몸에 익도록 해라. 뭐 이런 근데 거기서 되게 뭐라 해야 돼 솔선수범을 보여주잖아요. 막 달리고 윈터스. 막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명장면으로 당시에도 윈터스가 참 잘해. 잘해. 내 친구처럼 말해. 걔가 참 네. 인간이 좋아. 그래서 이제 뭐 그러고 나서 이제 3화로 간 거죠. 근데 그 제가 3화에서 이 블라이스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그 전쟁에서 이렇게 트라우마를 얻고 나서 몸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자꾸 앞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멍하게 되는 시신경이 뭔가 좀 이상해진 거죠. 이렇게 되는데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 내가 전쟁에 나가면
저 사람이랑 내가 비슷할 것 같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제가 자극에 예민하고 뭔가 아니 그거를 담대하지 못한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내가 몸이 다치지 않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강한 정신력으로 앞으로 못 가고 중간에 저렇게 병원에 가서 누워 있고 싶을 수 있겠다 인간으로서. 근데 그걸 이기는 사람들이 정말 강한 사람이고, 근데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두려움을 이렇게 전파시키지 말라고. 모두 두렵지만 안 그런 척하는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 상황이라서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윈터스가 질직하거나 하지 않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쉬어. 이러니까는 더 회복이 빨리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잘 건강하지 못하게 살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그랬을까. 뭐 이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그냥 그 이지중대 한중대 얘기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아마도 다른 곳에서 전투하던 다른 부대원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뭐 실제로 총을 맞았는데도 저 부대로 복귀하고 싶습니다 막 이런 강한 군인들도 많이 그렇지. 나오지만 모두 그럴 수는 없다. 모두 그럴 수는 없겠죠.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3화에서는 이제 그거보다는 중간에 전차 씬이 나오는데 이 전차 씬이 사실은 되게 의미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 티거? 이 티거도 셔먼? 티거보다는 셔먼이 멋있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이게 미국 중심의 영화니까. 네. 사실 저는 티거보다는 셔먼을 더 좋아하는데 약간 귀엽게 생겼잖아요. 티거파와 셔먼파. 예. 사실 저는 이 빌덕들 셔먼이 사실 되게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생겼기 때문에 귀여워요, 사실은 귀여워. 이때 이제 셔먼을 열심히 보고 또 요때 탱크 좀 좋아해가지고 많이 그쵸. 봤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아카데미사나 이런 데서 그 탱크 조립해서 이런 거 하는 형들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황토색 셔먼이 티거가 약간 그 약간 남색 계열 그런 계열이잖아요. 회색이고 남색 계열인데. 살짝 각져 있고. 예. 근데 이제 셔먼이 사실은 그 어떤 미국의 그 군수를 보여주는 되게 상징적인 물건이라서 동시에 엄청 많이 나오고 막 이래서 근데 이 드라마에서 쓰인 게 진짜 셔먼인 거죠? 아마 셔먼은 워낙에 많이 만들어서 그 지금도 굴러가는 셔먼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진짜가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근데 막 그 피탄되고 이런 씬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참 어떻게 찍었을까? 저 비싼. 진짜 부셨겠죠. 진짜 부셔. 그만큼 재고가 많았던 얘기야. 악성 재고가 졸라 많아가지고. 근데 셔먼이 진짜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나중에 이게 너무 많이 만들어서 사실 전쟁 중후기 같은 데 가면은 있는 셔먼에다가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예, 그러니까 마개조. 어차피 이게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네. 자동차니까 사실은 위에 더 얹을 수만 있으면 더 쏠 수 있는 거니까 막 총도 달고 모두 달고 매드맥스잖아. 그런 식의 무언가가 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예를 들면 그 전쟁을 하면서 온갖 그 험악한 지형을 많이 가게 되고 상대해야 되는 사람의 어떤 그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갈아 끼우는 능력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중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이때 포드가 엄청 돈 많이 벌고 포드. 그래서 그 기네스에 있거든요. 가장 순식간에 많이 사람? 만든 자동차 뭐 이런 거. 그게 중에 하나가 셔먼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 스토리적으로 이제 한 군데 오래 있다 보니까 군복을 빨래를 해주는 그 업체 같은 맞아. 데가 있어요. 런드리. 그러니까 업체라기보다는 그 가정집 전쟁을 하던 그 동네의 가정집인 거죠. 가정집이거나 아니면 거기 양복점이겠지. 이게 거래처인데 이제 거래처래. 명함 주고 명함 받고. 근데 빨래를 미국 분이시죠? 그래서 빨래를 찾으러 왔는데 전사자가 수없이 많다는 표현을 해서 빨래를 안 찾아가셔서요 대신 갖다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간에 사라진 군인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표현으로 그거를 약간 시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네. 난 보면서 눈치 없네. 미안. 아니 그분은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돌려주면서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당신이 돈을 대신 내고 좀 옷을 달라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로서. 근데 그때 말한 건 처음에는 거예요. 중간에 사라져서 윈터스가 대신하게 되는 사람이 미한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미한 거는 그래 했는데 한 분이 아닌 거예요. 대신 갖고 가야 되는 옷이. 그래서 수없이 많은 병사들이 이렇게 여기서 작전에서 희생됐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되게 가슴 아픈 장면이죠. 근데 근데 거기서 막 울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담백하게 거기서 화면을 확 전환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영리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계속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중대원들이 많이 없어져서 새로 배치되는 보충병 병사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데 네. 사실은 D-Day 전후로는 그 전쟁의 전황이 급격화되게 됨에 따라서 사실 훈련 시간이 모자른데도 불구하고 일단 대충 훈련을 해서 전쟁에 투입을 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보충병들 대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전쟁이 멋있거나 좋아 보여서 좀 순진하게 온 친구이거나 아니면 좀 배움이 모자르거나 아니면 좀 바보 같은 친구들이 좀 오니까 더 실수도 많이 고 실수하다 보면 보통 죽으니까 이제 그 새로 온 친구가 죽고 이런 거에 계속 지쳐가는 친구 그 원래 있었던 대원들이 나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쓰는 표현에서 뭐 넌 D-Day 전에 왔잖아. 뭐 우리는 코모도였나요? 코모도의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 이유가 D-Day를 겪은 자와 겪지 못한 자. 근데 이게 사실은 뭐 회사 가면 늘 있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사실은 네. 뭐 회사 가면도 그런 어떤 어려운 너 일이 그거 있었는데 해봤어?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사장님이 뭐 그때 뭐 힘들었을 때 다 같이 힘듦을 겪었던 멤버는 조금 더 우대하고. 네. 근데 뭐 이게 실질적인 우대라기보다는 어떤 그 동고동락한 경험이죠. 저도 촛불시 겪어봤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태안 사태 겪어봤냐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실제 군대에 가도 또 있잖아요. 예를 있죠. 들면 네. 무슨 사태 때 진짜 힘들었지라고 결국에는 이제 동고동락한 동료들끼리는 오히려 즐겁고 좋았던 기억보다는 그런 어떤 공무를 수행할 때는 힘들었고 안 좋은 기억을 벗삼아서 지금의 관계를 좀 더 끈끈하게.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게 부분이 있어요. 그 시골은 서울은 일찌감치 고등학교 뺑뺑이였는데 시골은 그 연합고사를 끝끝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아휴 연합고사 안 보고 우리 고등학교 입학한 애들은 우리 후배가 아니야. 막 이런 아저씨들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동문회 가면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우리는 자격을 한번 거친 사람이고 너네는 그거를 그냥 얻은 자들이야. 뭐 이런. 맞아요. 아저씨 특유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거 나오죠. 그 레지스탕스들이 도와주는 장면 나오죠. 아 네덜란드. 레지스탕스들이 뭐 일로 가면은 뭐 지름길이 있고 이런 거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그 지도를 보면서 보면 더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훈련은 영국에서 훈련을 하고 맞아요. 예, 비행기 타고 노르망디에 착륙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점점 이 동쪽으로 진격을 하는 거죠. 거잖아요. 네. 거기에 뭐 저기 뭐야 네덜란드 나오고 벨기에 나오고 그다음에 독일 진입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오스트리아. 그렇지. 독일 어. 끝나고 오스트리아까지. 근데 막 사람들 야 네덜란드 최고야 영어도 할 줄 알고 사람들은 진짜 막 온갖 여성들이 뽀뽀해주고 막 난리 났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여자 중에 일부를 끌어다가 막 삭발시키는 거를 보고 그건 약간 변절자 그런 거잖아요. 나치의 독일 쪽한테 저 왜 저래요? 그러니까 독일 남자들한테 몸을 팔았다 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광경을 처음 본 그 어린 미군들이 이렇게 굳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람이 막 죽고 사는 전쟁터에서는 그렇게 긴장하지 않은데 그걸 보는데 오히려 더 안색이 확 변하는 거예요. 약간 그 저기 뭐냐 한국 영화 그 이정재 그잖아요. 몰랐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그 마지막에는 그래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머리를 삭발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어서 네. 그 초콜릿을 주죠. 초콜릿. 근데 초콜릿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얘네들. 허쉬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초콜릿도. 초콜릿이라고 말 안 해. 허쉬잖아! 라고 말을 해요. 허쉬라고요? 예, 거기서? 허쉬라 그래요. 예. 그런 부분이 되게, 그러니까, 이야. 당시에 이제 군수물품으로 많이 뿌리게 되면서 그런 것도 있었겠죠. 토블론이 아니고 허쉬였다. 아, 네. 토블로는 스위스에. 그걸 스위스제니까. 예. 아니 알프스 가잖아요. 아이씨, 나중에 거기서 훔쳐갈 수는 없잖아. 아이. 옛날에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주 하시던 말씀인데 스위스가 그 규모가 되게 작은데 중립국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맨날 약소 민족 국가는 중립국으로 살 수 없다고. 한국은 언제 어디든 어느 편에 들어야만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걸 항상 기억해라. 아니 할아버지가 뭐 어떤 분이시길래 너한테 그런 말을 해? 아니 TV 보시다가 저런 전쟁 영화 보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상황 판단 잘하고 바로 연합군한테 정보 주고 그러니까 저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네덜란드도 작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거를 우리도 언제 전쟁을 겪을 수 있다 막 이런 실질적인 공포를 저 갖고 계셔가지고 실향민 가족이니까. 아 그러겠네. 저거를 실제로 할아버지는 겪었던 전쟁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할아버지 얘기를 하자면 저희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마지막 때쯤에는 너무 어려서 군대를 끌려가지 않으셨는데 그 동네의 젊은 형들은 많이 군대에 갔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동네에 그 누나들도 당시에 그 많이 끌려갔잖아요. 여자들도. 그래서 빨리빨리 시집을 보내는 게 동네의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어쩌다 보니 동네에 약간 모자란 형이 예쁜 여자랑 결혼을 하고 맨날 애들 노는데 끼었대요. 그러면 바보라고 그러면서 바보 형을 피해서 다니면 그 바보 형이 너희들 형이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해도 다 징병 끌려가고 내가 팔자가 제일 좋다 막 그러면서 돌아다녔는데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잘생기고 똑똑한 청년이 새댁을 데리고 떠났다는 그 얘기를 옛날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기 미군들도 다 많이 와서 그랬겠지만 한국도 비슷한 시기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실제로 그 일본 군대에 끌려간 한국 사람도 많았겠다. 맞죠. 그 생각하면서 봤어요. 네. 네. 군함도 이런데 네,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갑자기 윈터스가 보고서를 잔뜩 쓰는 게 그 다음 화인데. 페이퍼워크 마주 많죠. 근데 이제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그 화수에서 가장 백미가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적진을 빨리 기습하자라는 작전이 돼서 연막탄을 던지고 이제 연막탄을 뚫고 가서 이제 한 번에 하는 거였는데 연막탄을 던진 다음 윈터스가 먼저 달려서 막 뛰어가거든요. 연막탄 안 터졌는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이 연막 뒤에 적이 너무 많이 있을까봐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모르니까 죽더라도 나 혼자 죽어야지 하고 뛴 다음에 참 리더. 그러고 나서 앞에가 뭐가 없다라는 걸 확인되는 순간 돌격하니까 그때 색깔인 연막탄 뒤로 사람들이 막 달려가지고 그렇죠. 그게 엄청 이렇게 멋있는 장면. 참된 리더다. 예, 그렇게 해서 거기를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더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그 다른 대대가 빠져나가는 곳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 우리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차에 막 타라고 막 강제로 막 태우고는 막 가고 있는데 총알도 없고 뭐도 없고 막 이런데 근데 도착을 해보니까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이 막 얼굴부터 시작해서 막 장비고 뭐고 다 엉망이 된 상태인데 눈이 다 죽어 있으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그렇죠. 나오는 데가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데인데. 그러니까 야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마. 너네 조졌어.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야 총알 내놔. 야 담배 있냐?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그 자리에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주머니에다 막 다 쑤셔박으면서 들어가면서 이제 뭐 이제 여기 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거의 임무지만 되게 죽을 확률이 높고 독일군 전체가 다 포위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건데 괜찮냐라고 했는데 막 그 윈터스가 우리는 공수부대라서 늘 포위당해 있는 뭐 그런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딱 그 화수가 끝나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전투로 가게 되죠. 그때 그 파리로 휴가 한번 보내주잖아요. 그죠. 그 지하철 타고 그러면서 PTSD 만나죠. 네. 근데 그 렌즈 불빛 꺼지는 때마다 자꾸 이상해 보이고. 그 전차에 있는 어떤 소년이 자기가 자꾸 쏘아 죽인 그 독일의 어린 병사 같은 생각이 들면서 되게 괴로운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이 호텔에 가서 따뜻한 물에 이렇게 목욕하고 이러면서 조금 회복을 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 되게 그 생각했어요. 저 못 씻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일까. 그쵸. 실제로 군대 가서도 밖에서 훈련을 하면 너무 괴로웠던 게 씻지 못하는 거였는데. 그리고 와중 침대에서 못 침대에서 자고. 못 자고. 막 그래서 몇 달 만에 실내에서 잡아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윈터스가 약간 그게 있어. 아무리 추워도 어떻게든 면도를 해. 근데 그거는 그걸 거예요. 그 위관으로서의 몸을 정제해야 된다. 의관정제라고. 그게 돼야 돼. 지휘관이기 때문에. 지휘관이기 때문에 깔끔해야 돼. 그렇게 가르칠 거야. 그래서 그 얼음장 같은 물로 세수를 물을 막 깨가지고 면도하죠. 하는데 그 물을 깨서 나는 끓여서 식수로 쓰나 생각했는데 면도를 하는 거야. 면도가 먼저다. 면도가 먼저지. 그래서 엄청 면도에 신경을 쓰네 그러면서 그렇지. 봤던. 수염난 지휘관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장군들은 좀 나 있어요. 그리고 윈터스 친구 중에 닉슨이라고 있잖아요. 닉슨. 그 친구는 사람 중에 남자 중에 그 수염 빨리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반나절만 되고. 반나절 만에 까매지는 맞아요. 그런 타입이야. 걔는 어쩔 수 없어 걔는. 근데 윈터스 이해해줘야 돼. 근데 윈터스 보면은 뭐 비누 있어? 나 면도 좀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면도를 끔찍히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보면서 저분한테 저게 되게 중요한 건가 봐. 중요한 거죠. 네. 그 닉슨이
섹스 앤더 시티에서 캐리의 세 번째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진짜. 그 소설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말 잘하던. 그래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대충 몇 화 정도까지 얘기했죠? 5화까지 했습니다. 5화까지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할 거니까는 이거는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네. 강추하는 드라마니까는 여러분이 그 군인과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보실 만한 초명작 드라마. 그죠. 근데 저는 좀 어려웠던 점이 다 똑같은 옷에 다 금발벼간 백인들이니까 네. 얘가 걘가 걔가 얘인가 하는 점은 있어요. 근데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네, 약간 구분이 가잖아요. 네네. 네. 인간은 참 신비한 동물입니다. 그렇죠. 다 구분 갑니다. 그래서 한두 화 정도만 꾹 참고 보면 그때부터 사람이 좀 보이게. 구분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꼭 봐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끝.